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렸던 주방 투시도입니다. 주방 투시도인데 재질 넣는 방법은 이미 알고 있죠. 자, 렌더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일 메뉴에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내보내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3D 모델로 내보낼 수도 있지만 2D 그래픽으로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자, 2D 그래픽을 내보내게 되면 이와 같이 내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이 파일의 의미, JPG의 의미, TIFF의 의미, PNG의 의미 기억나시나요?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도 있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제가 예전에 칼라를 설명할 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8비트 칼라, 16비트 칼라, 24비트 칼라, 32비트 칼라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8비트 칼라는 256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인덱스 칼라가 8비트 칼라입니다. 색인 색상이라고 했고 우리는 8비트만 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파일이 GI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16비트 포맷은 대략 64,000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JPG 파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비트 칼라 대략 1600만 개의 색상을 저장할 수 있고 이걸 트루 칼라라고 부르며 BMP 그 다음에 TIF 파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32비트 채널, 32비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24비트에 8비트를 플러스한 것으로 마지막 8비트가 알파 채널이라고 합니다. 알파 채널이 뭐냐면 투명도예요. 투명도와 관련된 색상이 8비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TGA 타가 파일하고 지금 제가 선택한 PNG 파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파일은 최하 JPG 파일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TIF 파일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PNG 파일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JPG로 결과물을 받아서 출력을 하게 되면 약간 깨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런데 PNG로 받아서 출력하게 되면 그 느낌이 조금 덜 할 겁니다. 자, PNG 파일로 선택을 하고 익스포트. 그러면 이 현재 파일이 스크린 캡처가 돼서 출력이 됩니다. 맞네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와 같이 PNG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PNG 파일로 출력해 보시죠. 화면을 그대로 스크린 캡처해 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보내는 건 그냥 스크린 캡처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닌 거죠. 자, 여기 주전자 그림 보이시나요? 근데 이 주전자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 얘를 렌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둔 모델을 실사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실사처럼 계산해서 조명과 광원의 위치를 계산해서 지금 렌더링하고 있습니다. 이게 렌더링이에요. 사각형 돌아다니죠. CPU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바꿔보죠. 자, 이렇게 사진처럼 바뀐 거죠. 이해되시나요?
바로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출력하는 거예요. 얘가 렌더링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저 주전자를 눌러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렌더링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보통 얘 말고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렌더링 명령어는 주전자입니다. 주전자 아이콘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요거 렌더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10중 8구는 맞아요. 왜 주전자 아이콘을 쓰냐면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3D 모델링이 바로 저 주전자예요. 그 티팟이라고 하죠. 그 차 따르는 주전자. 그게 인류 최초로 만들어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저 주전자 아이콘을 렌더링 아이콘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왼편에 보시면 주전자 아이콘 왼편에 보시면 당구공 있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셋 에디터라고 합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에셋 에디터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당구공은 매트리얼, 재질 당구공입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중간에 있어요. 왼편으로 한 번, 오른편으로 한 번. 이 가운데가 내가 만든 매트리얼들이고 왼편은 샘플입니다. 왼편은 샘플 매트리얼들이고 오른편은 매트리얼입니다. 진짜 매트리얼. 내가 수정해야 되는 내용들. 이걸 다 쓰느냐 그러면 아니요, 다 안 써요. 다 못 써요. 물론 이거 다 꼼꼼하게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굳이 거기까지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 해서 쭉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보시면 백열등 아이콘 있죠? 얘가 라이트 아이콘입니다. 조명. 지금 선라이트 하나 있을 겁니다. 선라이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양이죠. 지금 태양이 하나 떠 있는 것 뿐입니다. 여기 있는 옵션들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큐브 아이콘 있네요. 얘는 V-Ray 오브젝트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주로 뭐 쓰냐면 털이요, 털. 여기 이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털밖에 없어요. 그래서 털 만들 때 씁니다. 털 만들어 도대체 어디 써요? 그러면 인형이요. 인형에 털 막 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하나 또 있어요. 잔디요. 잔디. 집 앞에 잔디 쭉 깔려 있잖아요. 네, 그 잔디. 근데 저는 잔디 쓰지 말라고 해요. 그거 계산하려면 컴퓨터가 하세월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저녁에 6시에 렌더링 딱 걸고 집에 가서 쉬고 그 다음날 아침 10시에 오면 렌더링 끝나 있을 거예요. 6시간 이상 걸릴 거예요. 근데 렌더링 자체가 원래 시간이 그렇게 오래오래 걸려요. 지금 우리가 만든 요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5분, 10분 내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렌더링 하게 되면 8시간, 10시간짜리는 기본으로 나와요. 그러면 컴퓨터가 못 버티죠. 그러니까 자꾸 고성능의 컴퓨터를 자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냐면 렌더 머신이라고 해서 렌더링만 해주는 기계, 그러니까 컴퓨터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서버급으로요. 우리 서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면 좋아요. 서버급이면 보통 컴퓨터 하나에 CPU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요. CPU가 하나 들어가요. 근데 이 CPU에 코어가 2개 있느냐, 4개 있느냐, 8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2개 있으면 코어 2 듀오라고 하고 코어 2 쿼드 4개 있고 코어 2 옥타 8개 있고 이해되시죠? 코어 2 헥사도 있어요. 6개짜리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코어 2 옥타 같은 CPU를 4개를 꽂아요. 마치 그 비트코인 채굴 하듯이요. 비트코인 채굴할 때는 그래픽 카드를 8개씩 이렇게 꽂거든요. 근데 렌더링 할 때는 그래픽 카드 하나에 CPU가 8개 이렇게 4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서버가 CPU가 4개까지 들어가거든요. 이런 CPU를 4개를 넣어놓고 그리고 렌더링 돌리는 거예요.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세요?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나온 특수 효과들 있죠. 네. 라이트웨이브 3D라는 프로그램에서 특수 효과를 만들고 지금처럼 이렇게 렌더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타이타닉 나왔을 때 우리가 쓰던 하드디스크의 크기가 600메가에서 800메가 정도 됐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요즘은 다 기가 테라 쓰잖아요. 근데 타이타닉 나왔을 때가 우리가 쓰던 게 600메가, 800메가 그랬어요. 기가를 못 넘었었어요. 근데 그때 나왔던 특수효과, 렌더링한 데이터가 2테라바이트가 나왔어요. 그 당시에. 이 렌더 머신이 20대인가? 80대인가? 그렇게 돌았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렌더링 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죠?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기어 그림 있죠? 얘가 렌더링 세팅입니다. 이 렌더 세팅을 몇 가지 찍어 드릴 테니까 이걸 렌더 세팅을 체크해서 쓰세요. 첫 번째, 프로그레시브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끄세요.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링입니다. 한 번 렌더링하고 그 다음 렌더링하고 그 다음 렌더링하고 그 다음 렌더링하고.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로 모델링을 렌더링하고, 두 번째 매핑을 렌더링하고, 세 번째 조명을 렌더링하고, 네 번째 그림자 렌더링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걸 프로그레시브라고 해요. 근데 이걸 끄면 아까 제가 나온 것처럼 버켓이 막 돌아다니면서 렌더링 할 거예요. 그 영역만 전체 다 계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카메라가 있네요. 카메라 일단 넘어가죠. 렌더 아웃풋. 자, 렌더 아웃풋. 렌더링에서 결과물을 바깥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것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세이프 프레임이요. 바로 여기. 화면에 이렇게 띠가 이렇게 돌려질 거예요. 보세요. 화면에 여기 이 위쪽에 검정색 띠 둘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세이프 프레임, 안전한 구조물이란 뜻이에요. 세이프, 안전하다, 프레임 구조물이란 뜻이죠. 바로 저 회색 영역 바깥쪽으로 렌더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저 프레임, 저 구조 안쪽으로만 렌더링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화면에서 렌더링 되는 영역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걸 세이프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세이프 프레임을 끄면 조금 더 보기 편하겠죠. 그 다음 이미지 사이즈입니다. 이미지 위드, 화이트, 높이. 이미지의 가로 세로입니다. 지금 800에 600인가 이 정도 어디로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가로가 800으로 돼 있을 겁니다. 한 1024 정도로 놓으시면 보기 좋을 거예요. 가로가 800이면 조금 작아요. 그 다음 인바이런먼트. 인바이런먼트가 뭐냐면 대기 환경이란 뜻입니다. 대기 효과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인바이런먼트가 대기란 뜻인데 봄철에 우리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황사 때문에 뽀얗죠. 그게 대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대기입니다. 무지개가 뜨고 구름이 많고 적고 하늘이 높고 낮고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대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보는 하늘 이란 뜻이에요. 대기 효과란 뜻입니다. 이 중에 뭐가 있냐면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가 있습니다. 인바이런먼트 오버리드, 대기 환경 효과를 오버리드, 덮어쓰기란 뜻입니다. 내가 임의적으로 대기 효과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중에 여기 GI 값을 체크해 주세요. 자, 렌더링한 결과물을 잠깐 비교해 보죠. 지금 이 정도 결과물이죠. 그죠? 이 정도 결과물인데 이것도 제가 얘를 켜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지금 끈 상태입니다. 되게 어둡게 나오죠. 그죠? 지금 화면 상태가 어둡잖아요. 자, 이거 끄고, 자, GI 값만 제가 체크해서 렌더링 다시 해보죠. 지금 이제 조명 계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버킷 없네요. 빛이 안 들어와서 그런가? 자, 요 정도 나왔네요. 거의 안 보이네요. 자, 다시요. GI 값을 올려버리죠. 여기 있는 값을 제가 20배로 올려버렸습니다. 과감하게 올렸고요. 자, 다시 렌더링. 어떤가요? 밝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GI 값만 올렸는데, 그죠? 일루미네이션 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실제는 어떤가요? 오브젝트에 맞닿으면 빛이 튕겨 올라가야죠. 반사가 일어나야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반사된 조명을, 빛이 이렇게 반사됐어요. 이때 빛이 반사된 것을 계산하는 것. 이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걸 계산을 안 해요. 3D는 이 GI 값을 계산 안 합니다. 근데 V-Ray가 이 GI 값을 계산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플러그인이에요. 멘탈레이라든지 V-Ray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오브젝트에 닿았을 때 반사가 돼서 튕겨 올라가요. 이렇게 첫 번째 튕겨 올라가고 두 번째 튕겨 올라가고 세 번째 튕겨 올라가고 이것을 다 계산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GI라고 합니다. GI 값이라고 해요. 이거에 따라서 밝고 어둡기가 또 조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렌더링 할 때 반드시 이 GI 값을 체크해서 올려놓고 렌더링을 하셔야 돼요. 이 값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레이트레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레이트레이스 항목 오른편에 보면 여기 조절자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누르면 밑에 뭐가 조금 더 나와요. 이거 안티알레스라고 하는 필터인데 안티알레스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산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영역 방식으로 안티알레스를 만들 거냐, 계산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중에 캔물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캔물롬이 안티알레스를 제일 샤프하게, 즉 날카롭게, 경계를 제일 날카롭게 뽑아내는 것, 이게 캔물롬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보통 다른 것들은 경계가 약간 흐리멍텅하게 빠져요. 약간 흐릿하게 빠지는 데 비해서 이 캔물롬은 경계를 또렷하게 빼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와 경계 구별할 때 훨씬 더 보기 좋아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캔물롬을 쓰시고요. 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여기 두 번 있죠? 네. 이 값이랑 이 값이랑 서로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중에 여기 앰비언트 어클루전이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경계가 또렷하게 잘 살아납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렌더링. 하나 더 하자면 요거 레이트레이스 노이즈 리미트를 0.02로 바꾸세요. 이거 0.05 값이 0.05로 되어 있거든요. 노이즈 리미트가 0.05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0.02로 내리세요. 뭐냐면 0.05로 되어 있으면 렌더링 딱 하면 어두우면 이렇게 점들이 막 찍혀 있어요. 지글지글하게 나와요. 그 노이즈의 한계 값입니다. 그 노이즈를 줄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기본 렌더 세팅 값입니다.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프레임 버퍼라고 해요. 이 프레임 버퍼 우측 상단에 보면 스탑 버튼이 있고 렌더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스탑을 눌러버리면 렌더링을 멈추는 거고 주전자 자, 이번에는
질감을 한번 넣어보자고요. 언락. 매트리얼이 벽지 매트리얼이 있을 거예요. 카펫, 패브릭, 자, 칼라 됐고, 글래스 랜드스케이프 패턴. 이렇게 패턴도 있고, 자, 뭐 스톤, 뭐 서페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재질, 기본 재질들이 있어요. 혹은 이 재질들을 써도 좋지만 우리가 또 가져와서 재질을 입력해 줄 수도 있죠. 자, 제가 좀 엽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넣어보죠. 자, 제가 이렇게 카펫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링을 해보죠. 자, 렌더링. 그러면 조금 더 사실감 있는 렌더링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자, 여러분들도 자, 먼저 조명부터 보도록 하죠. 선라이트. 자, 선라이트를 한번 켜보시죠.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선라이트를 이용한 렌더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네이블이란 얘기는 뭐예요? 활성화란 뜻입니다. 얘를 끄면 비활성이 돼요. 자, 보시죠. 렌더링. 자,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이 들어가요. 자, 이때 이네이블을 껐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나오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보시고 다시요. 시간상 때문에 그런가? 네. 원래 이렇게 하면 새까맣게 나와야 되는데 허옇게 나오네요. 자, 넘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비저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비저블이 있어요. 비저블, 인비저블. 비저블은 보이다, 인비저블 감추다. 지금은 비저블입니다. 보이고 있다는 얘기인데 시간대를 바꾸겠습니다. 시간대를 바꾸는 건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자, 저녁 시간대로 바꾸죠. 저녁 시간대로. 자, 그러면 이렇게 렌더링 되죠. 저녁 시간으로. 왜 이렇게 밝지? 생각보다 많이 밝게 나오네요. 자,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죠. 여기 인텐시티 멀티플러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빛의 밝기입니다. 0.1로 바꿔보죠. 태양광의 밝기입니다.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때 여기 요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얘가 태양입니다. 저녁 노을 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밝기를 조절해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데 요때 요 동그란 거 보이시죠? 얘가 태양입니다. 요 인비저블을 눌러버리면 태양이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 태양 감춰진 거 보이시죠? 다시 인비저블을 끄면 이렇게 태양이 표시가 됩니다. 태양의 표시 유무입니다. 밝으면 안 나와요. 좀 어두워야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지금 나오네요. 값을 확 낮춰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0.1까지 낮추어 보시면 이렇게 태양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태양의 모습이고요. 인비저블 누르면 감춰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감춰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네, 바로 여기 있는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태양의 밝기입니다. 근데 이 값을 바꾸면 안 돼요. 원래는 이 값을 바꾸시면 안 돼요. 되게 밝게 나오네요. 8시 30분. 8시 30분일 때 시간을 맞추면 이렇게 잘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1임에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8시 반입니다. 7시 반으로 해서 다시 렌더링 해볼까요? 그러면 시간이 안 맞나 보네. 아, 얘랑 안 맞는 거구나. 모델 인포메이션. 모델 인포에서 이 값을 안 맞춰서 그렇군요. 이제 맞는 것 같네요. 그래도 어둡네. 그래도 훤하네요. 이제 좀 줄어드네요. 시간이 바뀌니까.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네요. 얘가 이제 이렇게 시간대에 따라서 렌더링 하는 모습, 하늘이 이렇게 다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하늘의 모형입니다. 하늘 모형이요. 하늘 모형을 계산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 안 쓰고 그냥 기본적으로 호색 L을 씁니다. 지금 기본값이 이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조금 더 맑은 하늘을 원해요. 이럴 때는 CIE 클리어라는 거 있습니다. 얘가 비가 갠 뒤에 하늘이 CIE 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CIE 오버캐스트라는 거 있습니다. 오버캐스트는 뭐냐면 비 오기 전에 흐린 날이에요. 비 오기 전에 흐린 날씨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오버캐스트를, 비 온 뒤에 맑은 날을 표현하고 싶으면 클리어를, 그냥 그렇지 않을 때는 기본값으로 호색 L을 쓰시면 됩니다.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하늘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 얘기예요. 클리어로 나버리면 하늘이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일한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이렇게 훤하게 돼요. 자, 클리어로 나갔습니다. 오버캐스트로 났습니다. 이게 전부 다 회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호색에 내립니다. 일반적인. 그러면 하늘이 온전하게 잘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건 가급적이면 잘 바꾸진 않아요. 스카이 모델은 잘 바꾸진 않습니다. 자, 한 번씩 바꿔가면서 렌더링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트러비티하고 오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러비티하고 오존. 트러비티는 하늘에 낀 먼지를 말하는 거고, 오존은 말 그대로 하늘에 있는 오존층을 말합니다. 트래비티 값하고 오존층이 반대로 움직여요. 트래비티 값이 작으면 하늘이 맑고, 트래비티 값이 크면 하늘이 먼지가 많아요. 근데 오존은 반대예요. 오존이 값이 작으면 하늘이 흐리고, 오존 값이 크면 하늘이 맑습니다. 이 트러비티하고 오존하고 값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트러비티 값을 낮췄습니다. 렌더링 대략 이 정도. 다시 트래비티 값을 높였습니다. 먼지가 많으니까 이렇게 희뿌옇게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존을 한번 해보죠. 자, 오존층의 값이 낮으면 희뿌옇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오존층이 낮으면 이 정도. 자, 오존이 높으면 맑은 하늘. 별반 차이 없어 보이네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트러비티하고 오존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 다음 인텐시티 멀티플러. 인텐시티 멀티플러가 밝기입니다. 태양광의 밝기예요. 근데 이 값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이 값을 바꿔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가급적이면 이 값을 바꾸진 말아주세요. 자, 이 값을 바꿔가지고 렌더링 한번 해보시죠. 2일 때 그러면 밝아지죠. 0.5일 때 어두워지죠.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자, 다시 보실까요? 제가 렌더링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여기 있는 사이즈 멀티플러입니다. 인텐시티 멀티 빛의 색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 단어는 계속 나올 겁니다. 모든 조명에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인텐시티 혹은 멀티플러 그러면 이건 무조건 색이에요. 색입니다. 자, 근데 그 아래 보면 사이즈 멀티플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이즈 멀티플러가 뭐냐면 여기 그림자의 요 테두리 여기에요. 자, 제가 요 부분만 렌더링 할 겁니다. 여기 빨간색 영역 있죠? 여기만 렌더링 할 거예요. 요걸로 여기 있는 요 아이콘으로 영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자, 사이즈 멀티플러를 10으로 바꿨습니다. 렌더링. 여기 그림자의 테두리 선이 여기 흐릿하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그림자의 테두리가 여긴 1이고 여긴 10입니다.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그라운드 알베도라는 거 있습니다. 바로 여기요. 이 그라운드의 색상. 제가 색상의 값을 늘려봤습니다. 아니, 다른 색으로 지정해봤습니다. 렌더링. 그라운드의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라운드. 지평선 혹은 이 수평선 이 아래의 색상을 그라운드 알베도라고 합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블렌드 앵글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요 값이에요. 여기 요 값. 하늘과 그라운드가 합쳐지는 값. 자, 이 값을 제가 이렇게 바짝 낮춰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샤프하게 떨어져요. 반대로 크게 줘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사라지죠. 자,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혹시 타이타닉 보셨을 때 타이타닉 배가 이렇게 나가면 하늘하고 수평선 맞닿는 데를 보셨나요? 거기가 칼처럼 쫙 끊어지던가요? 아니요.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싹 사라져요. 실제로 이렇게 지평선이나 수평선은 칼처럼 딱 끊어지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안개 낀 듯하게 이렇게 흐릿하게 사라집니다. 그거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리젠탈 옵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옵셋의 위치는 여기 있어요. 그죠? 건물의 대략 약간 위쪽에 있네요. 조금 밑으로 내려볼까요? 아니, 최대한 밑으로 많이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네, 간격이죠. 바꿔보시죠. 특별히 다른 값은 바꾸진 않는데 여기 섀도우 바이스라는 값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섀도우 바이스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오브젝트에 그림자가 딱 붙어서 나오죠. 바로 이 값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멀찌감치 띄워놔봤습니다. 그러면 보일까요? 그림자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안 보일까요? 그냥 바짝 붙여놓죠. 그림자가 한 요만큼 떨어졌네요. 다시 렌더링. 섀도우 바이스는 오브젝트와 그림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 표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요. 자, 포톤, 에밋, 라디어스. 포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입자를 포톤이라고 부릅니다. 빛에서, 그러니까 조명에서 방출되는 빛 입자 하나를 포톤이라고 하고요. 에밋은 영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빛이 이렇게 딱 와닿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충격으로 이만큼 빛이 밝아지겠죠. 이 범위를 포톤, 에밋, 라디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배 키웠습니다. 500이라고. 별로 여기는 차이가 안 나는데, 자, 다시 50으로 바꿔보죠. 차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해보시죠. 이거는 렌더링해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000일 때 조금 더 밝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이면 범위가 작은 거죠. 자, 확인해 보시죠. 자,
조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가 전부 다 조명입니다. 여기가 V레이 라이트라고 합니다. 보시면 순서대로 플랫 라이트, 스피어 라이트, 스폰 라이트, 그 다음에 얘가 IES 라이트, 그 다음에 얘가 옴니 라이트, 돔 라이트, 그 다음 메쉬 라이트, 어저스트 라이트 이렇게 됩니다. 플랫 라이트라고 하는 건 그냥 이렇게 사각형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집니다. 이 자체가 조명입니다. 자, 여기다가 조명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조명이에요. 보시면 앞뒤가 존재한단 말이죠. 여기가 뒷면이고, 이거 여기가 앞면이, 조명이 이쪽으로 나갑니다. 자, 일단 렌더링. 조명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10분 쉬었다 하죠. 자, 이와 같이 내가 지정한 방면으로만 조명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명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로테이트. 자, 0도, 180도. 이렇게 놓아야만 조명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방향을 조절해 보시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제가 백그라운드를 껐어요. 백그라운드 값을 0으로 바꿨고요. 선라이트도 껐습니다. 지금 인텐시티 멀티플러를 0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요. 내가 그린 렉탱귤러 라이트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요. 자, 이네이블을 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렌더링 되지 않습니다. 조명을 껐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다시 보면 다시 이네이블을 켰습니다.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다시 켜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네이블은 조명 온오프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명의 색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명의 색상을 초록색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조명이 되겠죠. 조명의 색상은 잘 안 바꾸죠? 그러니까 조명의 색상은 바꿔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텐시티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선라이트에도 인텐시티 멀티플러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명의 색이에요. 얘가 조명의 색입니다. 제가
300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아주 밝게 나오겠죠. 이렇게. 제가 3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아주 어둡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기본값은 30입니다. 자, 인텐시티를 바꿔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 보시죠. 그 다음에 유니티가 나옵니다. 보시면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있고 라디안트 파워가 있고 라디언스가 있습니다. 루미넌스예요. 똑같은 30이지만 값이 작아지는 거죠. 30 루미넌스가 되는 거죠. 자, 루미넌스 파워가 있고 루미넌스가 있네요. 자, 30 루미넌스 굉장히 작아요. 보통 우리가 가정집에서 쓰는 밝기가 어저께 설명드렸듯이 대략 120에서 한 200 정도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전히 어둡네요. 자, 루미넌스. 네, 어둡네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라디언트 파워. 네, 와트죠. 똑같지만은 전력량으로 들어가는 거라 좀 다르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루미넌스를 쓰는 거하고 라디언스를 쓰는 거하고. 네. 아무래도 와트를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계산하기가. 자, 그 밑으로 보시면은요, 쉐입이 있습니다. 형상이 렉탱글이 있고 엘립스가 있는 거죠. 엘립스로 놓으면 이렇게 원형으로 모양이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밑으로 내려보면 인비저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지금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조명의 모습이 보이죠. 그죠? 자, 저 조명의 모습을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얘가 이렇게 가려진다는 거죠. 조명이 가려지는 걸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거고. 자, 다시 보시죠. 지금 렌더링을 하게 되면 얘가 조명이 이쪽 방향으로만 내려간단 말이죠. 이 반대로는 올라가지 않고 더블 사이드를 체크하면 양면으로 조명이 뻗어나갑니다. 이렇게요. 위에도 올라가고 아래도 내려가는. 자, 이 위치를 좀 낮춰 봅시다. 이동하기 Z 방향으로. 자, 이렇게 놓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원사이드입니다. 자, 원사이드인 경우는 이렇게 아래로만 가요. 위로는 안 올라갑니다. 더블 사이드 그러면 위아래로 조명이 이렇게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인비저블 체크하고 다시 렌더링. 그러면 광원이 여기 있어서 위아래 같이 조명이 나가는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나머지 옵션들은 특별한 건 없어요. 이펙트 디퓨즈나 이펙트 서피큘라. 디퓨즈가 뭐냐면 일반적인 오브젝트에다가, 그러니까 디퓨즈가 객체가 지닌 기본 색상을 디퓨즈라고 해요. 서피큘라는 바로 요걸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지금 허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서피큘라, 즉 오브젝트가 빛을 반사하는 이 부분을 서피큘라라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자, 바로 이렇게 리플렉션이나 오브젝트 기본값에 다 적용해라 이런 얘기고, 그림자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쓰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스피어라이트를 써보도록 하죠. 스피어라이트는 구슬이에요. 구슬 모양의 조명.
지금 보시는 얘가 스피어 라이트입니다. 옵션 몇 개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Enable, Intensity 밝기네요. 그 다음 Invisible, 네, 섀도우 이거 끝이에요. 자, 렌더링. 조명이 나와 있죠? 동그랗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등 같은데 이렇게 넣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빛의 양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인비저블을 체크하면 조명원이 이렇게 안 보이는 거죠.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뭐 밝기값만 이렇게 조절해 버리면 되겠죠. 이거 너무 밝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울 때 여기서 지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기서는 안 지워져요. 보세요. 선택하고 될. 안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될. 그래야 삭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이렇게요. 그냥 클릭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 클릭을 하고 아니 자, 이렇게요. 다시 해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위치를 지정합니다. 클릭. 그 다음에 타겟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거죠. 어느 방향이냐 이거죠. 방향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면 돼요. 이렇게.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이 안쪽에는 조명이 환하게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점점 빛이 소멸되어집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렌더링.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네이블이 있고 똑같이 인텐시티가 있습니다. 인텐시티를 조금만 줄여보죠. 자, 10으로 줄이겠습니다. 한 3분의 1로 줄여봤습니다. 여전히 크네. 네. 그 다음에 앵글이 있고요. 콘 앵글입니다. 이 콘 앵글이 뭐냐면 범위를 뜻해요. 이렇게 범위를 뜻합니다. 제가 범위를 좀 더 줄여봤습니다. 자, 렉탱글. 그러면 범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푸넌바 앵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범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빛이 여기는 온전히 잘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소멸되어지는, 즉 소멸되어지는 각도를 푸넌바 앵글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부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콘 앵글과 푸넌바 앵글을 줄여버리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범위라든지 영역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푸넌바 앵글이 0이 되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또렷한 이 값이 커지면 경계가 이렇게 넓어지겠죠. 이 값을 가지고 조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밑으로 내려가면 디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케이가 감소란 뜻이에요. 빛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닿을 동안 얼마나 빛이 감소될 거냐, 얼마나 빛을 소멸시킬 거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라이너로, 즉 비례해서, 거리에 비례해서 조명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인버스는요, 반비례해서란 뜻입니다. 훨씬 더 어두워지죠. 근데 인버스 스퀘어면 거리에 제곱해서란 뜻입니다. 거의 빛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이너나 인버스만 쓰더라도 빛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렇게. 보시면 빛이 확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또 조금만 더 내려가 보시면 여기 푸놈바 팔로프라고 있습니다. 이 경계. 이 경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푸놈바가 점점 사라진다고 했죠. 얼마나 빨리 사라지게 하느냐 이거죠. 조명, 그러니까 스포트라이트 원래 조명에서부터 이 경계까지 거리에 비례해서 할 거냐, 반비례할 거냐, 혹은 제곱으로 비례할 거냐 이 얘기인 거죠. 자, 나머지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삭제하고요. 자, 그 다음 IE 라이트가 있는데 이 IE 라이트가 실행하면 이렇게 뜹니다. 뭐냐면 이 IE 라이트는 조명 공학이라고 있습니다. 조명 공학이요. 그 조명 공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조명원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형광등 이렇게 있죠. 혹은 뭐 밖에 나가면 할로겐 램프라든지 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메이커마다 이 조명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배포를 해요. 어떻게 배포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IES 파일로 배포를 합니다. 이걸 불러다가 조명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IES 라이트예요. 선택하고 열기 누르면 자, 이렇게 조명이 뜹니다. 자, 선택하고 제가 벽으로 최대한 이동을 시켜보죠. 여기서 조금만 띄워보죠.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조명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죠? 자, 훨씬 더 어두운데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값은 똑같아요. 자, 이게 다예요. 이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을 뭐 이렇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보시죠. 스케치업. 네. 샘플이에요. 1번 조명은 이렇게 빛이 나갑니다. 15번 조명은 이렇게 빛이 나가고 26번 조명은 이렇게 빛이 나갑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5번 조명으로 한번 해볼까요? 선택하고 자, 15번 다시 렌더. 그러면 조명의 모양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